여러분, 중국의 위기가 곧 온다. 이 지표를 보니 무섭다. 일단 이 지표가 뭘까요? 위안달러 환율입니다. 5월 18일 기준으로 보면요, 위안달러 환율의 마감 지수가 7.0171 위안이었습니다. 7을 넘어선 거예요. 7을 넘어선 거예요. 야, 이것은 진짜 시장의 위협으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왜 시장의 위협으로 갈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위안달러는요, 7위안이 갔을 때가 위험하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위안이 넘어섰잖아요. 7.0171까지 올라갔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마감한 거는요, 이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7.0361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객시장에서. 물론 여객시장이긴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과연 중국이 괜찮을 건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추세선을 한번 보세요. 추세선을 보면요, 1달러당 7위안이 넘어섰을 때가 위기가 항상 왔었습니다. 항상.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7위안이 넘었을 때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 7.3257위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때가 아마 거의 근래 들어 최고치입니다. 따지면 말입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죠. 7.3257위안이. 그리고 말입니다. 2019년에 이 미중충돌이 굉장히 격화됐을 때죠. 7.09위안입니다. 지금 5월 18일 현재 7.0171위안이에요. 뭔가 포치가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건 외국인들 시각에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걸 나타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중국은 좋다고 하잖아요. 소매 판매율이 18.4%까지 4월에 올라갔는데 왜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시장에서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20.1%까지는 올라갔어야 된다. 그래야지 리오프닝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20.1%보다는 훨씬 밑도는 수치잖아요. 18.4%가.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난다는 거. 보복 소비가 제대로 안 나타난다는 거. 이걸로 이제 보복 소비가 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는 싸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보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18.4%가 올라갔다는 경이적인 숫자거든요. 3월 달에 10.6%도 경이적인 숫자예요. 그러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이게 결국은 시장의 위협으로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말입니다. 산업생산 증감률도 마찬가지 4월에 5.6%가 성장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시장의 전망치보다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10.9%였습니다. 이게 그럴 게 맞는 게 여러분 10.9%를 돼야지 이게 소매 판매가 18.4%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죠? 어긋나잖아요. 5.6%밖에 안 됐는데 18.4%가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 이 말은 재고 처리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재고 처리했다. 재고 처리는 떨이를 하잖아요. 재고 처리 떨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의 이윤보다는요. 창고에 재고를 떠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소매 판매의 어떤 증가율이라면 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고떨이니까. 게다가 글로벌 기업들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전부 다 재고떨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 내부의 펜트업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억눌린 소비가 확 일어나는 거 펜트업이니까요. 예, 보복 소비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중국의 경제는 결국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괜찮을까요? 우리. 중국의 위기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괜찮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중 무역 수지가 이게 강조가 안 돼서 그렇지요. 지금 1월에서 5월 10일까지 벌써 말입니다. 112억 300만 달러의 적자예요. 우리가 대중 무역 수지가 중국 수출하면서 적자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적자가 나니까 야, 이거 심각하구나.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게 결국은 재고떨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그만큼 소비가 안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재고떨이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무역 수지가 이렇게 나빠지면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올해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가 100억 달러가 아니라 200억 달러, 300억 달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무역 수지가 지금 굉장히 나쁘거든요. 292억 3천만 달러가 될 정도입니다. 작년에 무역 수지가 477억 8,500만 달러였는데 점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분명하게 보이죠. 중국에서 재고떨이를 하고 있다면 중국은 수출할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 수출은 많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의 거래, 에너지 거래, 무기 거래가 아마 많이 늘어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요. 이게 여러분 중국이 미중 갈등이나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실제 현실화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요. 크나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중국이 들어갔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미 전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자리가 굳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G7 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요. 아마 여기서 중국에 대한 제재책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책까지도 나온다면 여러분 결국 신냉전 체제는 더 굳건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반도체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상대로 현대자동차가 했던 것처럼 다변화를 꾀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 속국에서 벗어나서요. 우리만의 어떤 초격차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위기일 때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지금 L자형 침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길어지겠죠.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0.3%고요. 4분기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4%고 올 1분기도 0.3% 성장하는 데 그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틈새를 파고드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저는 정부에 촉구해 봅니다. 정관진 TV를 저는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보시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면요. 또 비록 필부가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외치지만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돼서 우리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더 이상 소원 없습니다. 뭐 그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틈새 시장, 신냉전 체제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 중국 때문에 중국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수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